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나오는지. 자, 페이지 110페이지. 그렇죠? 네,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 대상 먼저 물어보네. 신고 대상, 계약,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 아까 있었죠? 네,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걸 분양 계약이라 하죠? 분양 계약. 자, 니은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 맞죠? 디귿, 주택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뭐죠? 이게 분양권 전매입니다. 얘가 분양권 전매라고 하지. 그러니까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분양권 전매예요. 그렇죠? 자, 리을. 도주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입주권 전매잖아요. 그렇죠? 다 신고 대상이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맞지요? 네. 자, 2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법은 맞는데 그죠?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돼 있네.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하잖아. 답이지요. 자, 3번에 도계법에 따라 부동산의 공급계약. 4번에 체육시설에 따른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이거 건물 매매계약이에요. 갑자기 체육시설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체육시설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그냥 다른 법이고 건물을 말하는 거지. 자, 5번에 도주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입주권 전매. 맞죠? 신고 대상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자, 3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1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1번이 딱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안 되지. 공동 중개면 공동 신고지 뭐. 3번에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합니까? 토건, 입간공 다 신고합니까? 토건만 신고하죠? 입간공은 신고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거래계약을 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 위임받은 소속이 대행할 수 있다 해야지. 그렇죠? 5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은 토지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 나중에 나올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 특례가 있어요. 부동산 취득 특례가 있는데 그때 신고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래 가지고 30일 이내에 먼저 신고했죠? 신고했으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 없지.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기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중개한 겁니까? 예, 그러면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겠지, 기업이요. 맞는 말이고.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다른 당사자는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3번에 기업에게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했네. 이거 과태료 얼마? 500이잖아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번에 신고관청은 신고의 내용이 누락이 있다.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했죠. 자, 5번에 신고관청은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했네. 이게 취득세 3배 이하가 아니라 3천 이하의 과태료예요. 3천 이하의 과태료잖아.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도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공동신고. 단독신고는 또 아니고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자, 2번. 주택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 얼마?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돼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가 신고한다는 얘기야. 공동신고 아니에요. 거래 당사 중에 일반인 국가니까 국가 등이 신고한다 이 뜻이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자, 여기 어디야? 특도 행정시네. 특도 행정시의 시장, 요거 시공관청에 포함됩니까? 했잖아요. 아까 시에, 시군구 할 때 그 시에, 특도 행정시 들어간다 했고, 세종시로 들어간다 했고. 그렇죠? 네, 그거 물어본 거잖아. 3번이 옳은 거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니까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이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요. 아시겠죠? 자, 5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뭐가 틀렸죠? 신고관청에 제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서 틀린 것은 1번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이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네. 1번 맞는 말이죠.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검인의제. 자, 3번 개업의 위임을 받은 소속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소속의 신분증 보여줘야 되죠. 4번에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다. 그러면 국가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네. 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자, 자진신고, 과태료의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인데 감면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이거는 감면 대상에 안 들어가요. 감면 대상이 나중에 나올 건데 감면 대상에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되는 게 7가지 안 들어가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료에 대해서 과태료 받은 거 있죠. 과태료. 자료에 대한 과태료는 감면 안 해줍니다. 자료.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 있죠. 감면 안 해줘요. 그렇게 알아두고 자 나중에 나올 거예요. 7가지가 있어요. 감면 대상. 과태료. 그걸 확인하시면 돼.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해봐야 감면 안 해준다는 거. 7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지자체가 누가 지자체가? 국가다 이 말이겠지. 자, 하여튼 국가 등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자체가 개업의 중개 없이 토지 매수하는 경우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일반인 국가면 국가 신고하랬잖아.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했네. 공동중개입니까? 그래가지고 작성 교부를 했다면 공동신고하는 게 맞겠죠. 3번 매수인이 거래신고하고 신고필증 발급받았으니까 검인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검인의제 물어봤잖아요. 이게 또 4번에 공공주택특별법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분양권 전매죠. 신고 대상 맞잖아. 맞잖아. 그죠? 아니다. 틀렸어요. 자, 5번입니다. 매매계약의 조건기한 있으면 당연히 조건기한 신고해야 되잖아. 붙인 경우.
자, 뒤에 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개업이 중개한 거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개업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지. 그렇죠? 자, 이번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부동산거래 신고할 수 있냐? 일단 소속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보조원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고. 3번 지방공사, 국가지요. 국가 등이죠. 개인하고 국가 등하고 개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네. 그러면 양 당사자는 공동신고입니까? 국가 등이 신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그렇죠? 4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급상의 거래규제 이용 제한. 자, 여기서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본 적 없잖아. 이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자, 5번에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겠다고 하는 조건이네. 조건을 만약에 약정했다면 당연히 이 조건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신고사항 맞지요? 옳은 말이고. 자, 9번입니다.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정정신청사항, 건축물 종류 맞죠? 건축물 종류. 그 다음에 개업의 성명 주소는 정정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 면적, 거래 지분 비율 다 정정신청사항에 들어가 있죠. 전화번호, 거래당사 전화번호.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변경신고 사유, 모두 변경신고 사유인데 거래지분 변경이라고 적혀있네. 기한 변경,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 다 변경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던데. 자, 11번에 가보세요. 자, 갑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갑이, 자, 갑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신고 등에 관해서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뭐 입주 계획 이런 건데 이걸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갑을 병은 자연인, 정은 누구? 지방공단이래. 그러면 정이 국가 등이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지. 자금 조달 그 입주 계획서 내야 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다. 지역 관계없고, 그다음에 금액 관계없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소재한 주택을 매수한다. 이거잖아. 단 매수인이 국가대인 경우는 제외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기억. 갑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금액 관계 없죠. 3억 원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 말이네. 신고합니까? 그럼 지가 입주할지 여부 신고합니까? 입주 계획 신고합니까? 신고해야 돼요. 니은 보세요. 갑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라고 적혀있잖아. 외. 이 외라고 하면 돈이 얼마가 돼야 돼? 6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6억 원이 안 되네 지금. 5억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입주 여부 신고 안 해 이거. 이 서류 제출 안 합니다. 자, 디귿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금액 관계 없죠. 금액도 얼마래? 10억인데 중요한 건 정소유의 주택이잖아. 정소유의 주택이라니. 정이 지방공단이라며 국가죠. 정이 정소유의 주택이다 그러면 정이 누굽니까? 아니 국가지. 너 모르나 국가. 정이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이 매수인이 아니라고는 국가 등이 사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이지. 누가 사는 건데? 갑이 사잖아요. 그럼 신고합니까? 해야지. 아시겠죠? 정이 산다고 하면, 갑의 주택을 정이 산다고 하면은 이거 신고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 12번 보세요. 자, 신고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다수다. 그럼 어떻게 하랬어?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표시하랬죠. 2번 부동산 종류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겠죠. 요런 거는 보통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안 해요. 아예 그냥 안 보지. 자, 3번에 계약 대상 면적은 이거 잘 물어본다 했잖아요. 실제 거래 면적 계산해야 적대. 집합 건물은 어떤 면적? 전용 면적을 정다 했잖아. 집합 건물은. 공용 면적은 필요 없어. 안 적어요. 기재 안 해. 그리고 그 밖 건축물은 연면적이라고 했고요. 3번이 틀렸잖아. 4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그러면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물건별이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5번에 개업의 인적사항,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거 기재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요. 13번 신고서의 신고사항하고 작성 방법, 작성. 옳은 것은 1번에 개발 제한 사항 이런 거 뭐 신고사항 포함되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는데 개발 제한 사항 이런 거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하잖아. 들어본 적 없죠? 답이에요. 자, 2번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의 거래계열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이 뭐가 틀린 거지? 매도인은 필요 없다. 매도인이 뭐 자금조달 입주계획인데 파는 사람인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거죠.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매도인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자, 3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 발코니 확장 선택 비용 같은 거. 자, 여기에서 그 밑에 줄 이런 거 기재란이 있다라고 하시면 돼. 있어요. 발코니 확장 이런 거 선택 비용 기재란이 있습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이. 자, 그다음 4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할 때 건축물 면적,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아니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밖 건축물은 연면적 서로 바뀌었죠. 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네. 거짓 신고입니까? 벌금형 부과 아니고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개업이 거짓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야. 과태료잖아. 벌금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자, 14번이에요.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의 국적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외국인 국적. 2번 계약 대상 면적 물어보네. 또 실제 거래 면적 계산에 적는데 집합 건물 전용 면적 맞네, 그지? 자, 3번에 종전부동산 날은 어떤 경우에만 입주권 전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 작성하겠죠. 4번 계약의 조건, 참고사항 난에는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 그리고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 적겠죠? 맞아. 자,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계약. 자, 이런 경우에는요,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가 어떻게 포함된 금액을 적어요. 물건별 거래. 자, 이거 공급계약이랑,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이 세 가지는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15번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했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 용도란 체크하라고 했지요. 기재합니다. 2번에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여기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공동 제출은 아닙니다. 공동 제출이란 말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인데 같이 가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당사자 일방에 가면 돼요. 자, 틀렸고 3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다. 국가 등은 제외하고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 신고한다. 그쵸?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지역 관계 없으니까. 자, 4번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이 말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되는 주택의 경우에만 기재에 표시하겠지. 자, 5번에요. 계약 대상 면적도 물어보죠. 실제 거래 면적 계산에 적는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맞네, 그렇지? 그래서 지문들도 좀 반복이 되잖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로 좀 다 알아야 되죠, 내용들을. 과태료부터 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이렇게 물어봤네. 자, 박스 안에 보세요. 보증금이 얼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얼마? 30만 원 초과하는. 자, 언제까지 신고?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 신고. 이걸 물어봤잖아. 자, 그 다음 외국인이네, 그죠? 외국인 한번 볼게요. 자, 요약지에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까? 여기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꼬박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한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인데.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 취득이에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하지, 외국인이 양도를 한다, 뭐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건 특례 적용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외국인이 누구냐. 앞에서도 우리 외국인 나왔죠, 외국인.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돼요. 그때 말하는 외국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개인으로서는 누굴 외국인으로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다 외국인이에요. 생인과는 관계없어. 어? 왜? 왜? 생인과는 관계없어. 뭐 이런 거 있어서 관계없어, 이거. 어?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적 맞죠? 대한민국. 아니, 외국인이면 좀 특별히 관리하니까, 외국인은 몇수 정도라도 체크해야 되고, 말이니까.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딱 외국인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법인단체인데, 첫 번째가 외국법에 따라 설립이 됐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이 됐다. 외국인이지. 외국법에 따라 설립이 됐으면 안에 뭐 한국 사람이 전부 다 해도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법인이에요. 아시겠죠? 네, 외국법에 따라 설립이 됐으니까 안에 인원수 뭐 관계 없어요. 그건. 자, 그 다음에 국내법에 따라 설립이 됐는데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래. 이거 외국인이래. 이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 외국인이래. 그러면 외국인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임원의 2분의 1 이상도 외국인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또는 의결권이죠. 자본금 또는 의결권이죠. 요거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보유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람. 보유하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가지고 있든지 이 말이야. 무슨 아시겠죠?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법인이 가지고 있든지 이 단체가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국 정부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죠. 요거 시험에 물어봤지. 국제기구 해가지고 국제연합 물어봤어요. 그 산하기구 외국인입니다.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런 식으로 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되겠죠? 전부 2분의 1이니까 뭐 딱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원, 구성원, 임원, 자본금, 의결권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뭘 하라고? 신고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하는 유형이 세 가지 되네.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 외의 원인으로 계속 보유. 첫 번째, 신고 기한 언제까지? 이거 잘 물어봐요.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계약이 원인이다 그러면 계약 체결이 있죠. 계약 체결도 며칠? 60일이네. 이게 60일이잖아요. 아까 매매 계약은요. 30일이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했을 때는 30일에 신고해야 됩니다. 먼저. 30일에 신고했다면 이 특례에 따른 60일 이내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 겹치니까. 자, 30일에 신고를 하지 않는 60일에 신고해야 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증여교환이겠지. 증여계약, 교환계약,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잖아. 외국인이라도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하기 때문에 증여로 취득한다. 그러면 60일 내 신고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계약 외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상속이다, 판결이다, 그 다음에 경매다, 이런 거겠지. 그러면 계약일이 없어요, 그거는. 취득일이라는 게 있죠,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취득일부터 6개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이게 다 틀리죠? 좀 틀리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이거. 자, 신고관청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되겠죠? 신고 방법은 계약을 원인이다 그러면 신고서 있어요. 거기에다가 계약서를 첨부한다. 자, 아까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첨부 안 했잖아. 바로 신고 비증 받아줬죠.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신고서에다가 계약서가 없잖아. 해당 서류. 경매 같으면 어떤 서류? 경락 결정서라고 있어요. 판결은 판결문이겠죠. 그런 서류가 있어요. 계속 보유 신고서에다가 외국인 변경 증명서를 첨부. 하여튼 첨부 서류가 다 있어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자, 그러면 대리인 신고도 있습니까? 대리인 신고. 대리인 신고.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죠. 외국인을 대리합니다. 외국인을 대리하겠지.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조치사항. 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보세요. 계약 외에는 취득신고 확인증 지체 없이 발급. 계속보유는 계속보유 확인증 지체 없이 발급. 그 다음에 위반. 위반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 거지? 위반. 신고를 안 한 거죠. 신고 안 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거짓 신고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이 원인이다 그러면 얼마? 300 이하입니다. 과태료. 계약 외하고 계속보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많이 물어보겠지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계약이다 그러면 아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랬잖아. 신고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럼 이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신고 어제 안 한다 이 말이지. 많이 물어봅니다. 자, 계약 외의 원인은요. 자, 상속부터 해가지고 경매, 판결, 합병, 환매권 행사. 자, 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자, 요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풉니까? 요런 단어가 나오면 아, 계약 외구나 하고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외국 영주권 취득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외국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됐으니까는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자, 됐죠? 여기까지가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이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토지는 뭐 허가받아야 돼요. 그다음 앞에서 나왔던 부동산 등 있잖아.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할 때 그 부동산 등의 토지가 있잖아. 그 토지는 신고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토지가 있어요. 허가 대상 토지, 다른 말 허가 대상 지역구역. 자, 첫 번째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잖아. 두 번째는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세 번째는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네 번째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잖아. 이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 2024년도부터인가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가요. 지역이 천년기념물 멋이 들어가요. 보호물 보호구역인가. 천년기념물. 여러분들 시험하고 관계없네.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죠? 여러분들은 관계없잖아. 2024년도부터인데 관계없고 싶죠? 관계없다 여러분들. 학교 갈 거니까 무슨 상관이야. 자, 하여튼 2024년도부터는 뭐 천년기념물이 하나 들어가요. 몰라 되겠지. 이제 그는 관계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어떻게 양기법을 만들 것인가 고민이네 지금. 자, 요거는 앞머리를 따니까 생군문야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굴을 갖다가 뭘로 발음하라고? 굴로 발음하면은 생굴문야 이 말은 생굴을 먹었니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굴문야 기억합니다. 생굴문야. 자, 요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허가입니다. 여기에 없는 거 있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어떻게 해? 상수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할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신고합니다. 공원 보호구역은 신고합니다. 여기 있는 지역구역만 허가받는다. 되겠죠? 외국인. 자, 허가 신청 어떻게 할 건데? 허가 신청서 작성했죠? 거기다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서 15일 이내에 신청을 받았죠? 그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15일. 자, 대리인 신고는 똑같다. 안 하고. 자, 위반 시 제재. 요거는 형벌입니까? 과태료가 아니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 2대입니다. 특징이 있겠네. 자, 요 생굴분야 지역이 뭐랑 겹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겹쳐요. 그럼 둘 중에 먼저 받으면 돼, 허가를.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럼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어제. 안 봐도 되겠지. 되겠죠, 여기까지? 예. 자, 이 정도 보고, 뒤에 하나 넘겨보세요. 156페이지입니까? 이거 아까 본 적 있죠, 이거. 신고 또는 허가 내용의 제출이라고. 신고관청이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 또는 허가 내용을 받았어요. 신고 받았어요. 그죠? 신청 받았어. 그러면 특별히 관리된다고 했지. 그래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등 특도에 제출한다. 자, 특시는 바로 어떻게?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받은 특광등 특도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한다. 아까 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도 있었고, 외국인 특례할 때도 이거 당연히 있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하나 둡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120페이지입니다. 자, 120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1번. 자,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 국제연합 전문기구. 외국인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인이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인. 비정부 간 국제기구.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인. 이거 언제 나왔어? 작년에 나왔나? 작년에 나왔네. 작년에 이거 나왔다고. 다 외국인이네. 작년에 시험 쳤어야 되는데. 학교인데 바로 그러면. 그죠? 자, 2번 해보세요.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았다. 증여받는 경우 이 말이네.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맞지요? 증여 계약이잖아. 자, 그 다음 이번에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거 외국인이죠. 합병이 뭡니까? 합병이 계약 외라는 사실이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3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했죠. 계속 보유하고 싶다.
국적을 상실한 때, 자, 이 말이 외국인 변경된 때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맞죠? 4번에 외국 정부, 외국인입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누구한테 허가받아? 시군구잖아요. 일단 허가 완청, 신고 완청 시군구예요. 국장 아니지. 틀렸죠? 5번 국제연합 산하기구 외국인이죠.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 취득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허가 없었으니까. 자, 3번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자,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또는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과태료의 부과 형식을 물어본 거야.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형식이냐, 아니면 취득가액에 따른 비율 형식이냐, 그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에요. 형식 자체. 자, 보면 1번 보세요. 허가구역 안에서요, 토지를 허가구역 말하는 거예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나중에 나올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그러니까는 이게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 형식이 맞아요. 벌금 부과 기준이. 2번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저거예요. 저기 보면은 위반시 제재 저거잖아요. 외국인이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이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징역 벌금 그냥 형식이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별 공시가란 말도 없고, 그 다음에 비율 형식도 아니잖아. 100분의 몇 이것도 아니잖아. 그냥 1이2잖아요. 이게 답이야.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 32회 때. 재작년에는 시험 치면 안 됐었네. 32회 때는 다 떨어졌어요. 자, 3번에 보니까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이것도 1번하고 똑같은 제재예요. 2년의 개별 공시가에 따른 100분의 30이야. 아시겠죠? 자, 4번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아까 거짓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다. 이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비율.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 맞잖아. 5번 더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야. 비율 형식이잖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 정확하게. 그렇죠? 제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형식도 알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 4번에 보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1번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당연히 무효죠. 틀렸네. 효력이 없겠지. 자, 2번 외국인이 신축 나왔습니다. 신축이 뭐예요? 계약 외라는 사실이죠. 취득한 때에는 신고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네. 허가 아니고 그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어딨냐?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네. 그러면 토지 취득 허가를 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토지 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4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계속 보유 신고해야지. 계속 보유 허가 아니고 계속 보유 신고해야지.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 5번에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청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네. 이게 맞네. 조치사항이. 그렇죠? 자,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1번 국제연합 전문기구 외국인이죠. 경매 뭡니까? 계약 외라는 거죠.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잖아. 6개월인 신고입니다. 틀렸네. 2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거 신고합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하냐고? 신고 안 해.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뭐 신고할 수도 있겠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3번에 특시장, 특시입니까? 특별자치시. 특시는요, 취득신고 계속 보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 이거 아까 했었잖아. 특시는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며. 이게 맞는 말이네. 4번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한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겠네. 그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갑니다. 5번에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계약 외잖아. 그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뒤에 6번입니다. 부동산 취득,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거 모두 고른 건데 기억 국제연합도 외국인입니까?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까? 되지요? 니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간의 부동산 등의 잘 보세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간의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자, 외국인이 딱 나오니까 또 갑자기 60일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라고 적어놨잖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면 매매 계약이면은 이거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럼 30일이에요. 되겠습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을 안 적어놓고 그냥 계약이라 적어놨으면 그건 60일이 맞아요. 무슨 계약인지 모르게 일단은. 그래서 이거 매매 계약이라고 딱 적어놨으니까 30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디귿 외국인이 상속으로 이 말은 계약 외죠.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신고. 리얼 외국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토지 취득하려는 경우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되겠지. 허가받는 지역은 아니잖아. 상수원은. 생그룹 문제 안 들어가잖아요. 7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 옳은 거 기억.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인이죠.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등이 개축 나왔네. 개축 계약 외죠.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되지. 6개월. 자, 디귿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허가받으면 되니까 일단 취득할 수는 있잖아요. 리얼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 토지 취득하네. 그러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에요. 자, 8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1번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거는 틀렸고. 자, 2번 외국인이 신축 나왔네. 계약 왜입니까? 자,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지정문화재 1을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같은 문제 아니야, 아까랑?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취득 허가 모두 받아야 한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 아니고?
지문은 같은 거고.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 그죠?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되겠네, 그죠? 자, 4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지. 자, 5번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 지정서를 받은 신고한청은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똑같은 문제네. 똑같죠? 왜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집어넣었지? 공간이 남았나? 아, 그래. 자, 하여튼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자 이 말이죠. 자, 좀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